안녕하세요. 과천아빠 TV입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상생임대 특례 이제 연장될 것이라는 이제 좀 기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천 여기 지식정보타운분들이 이제 2023년 이제 1월 4일 이전에 이제 잔금 치렀던 분들은 이제 실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제 거주를 2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이제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양도 차익 지금 16억 기준으로 이제 이걸 상생임대를 받게 되면 한 2억이 저렴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분들은 이제 좀 꼼꼼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과천아빠 TV고, 이제 부동산 이제 업무가 필요하실 때는 이제 과천에 있는 서진부동산, 그래서 안양에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안양 쪽도 이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기, 상속, 그리고 경매, 법인 등기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세무법무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프루지오 라비에노, 르센토 데시앙, 그리고 프루지오 벨라르테, 오르투스 아파트들 이제 비과세 시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제 비과세는 이제 조정지역 2년 보유 2년 거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가 이제 그런 단지가 있었고,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 실거주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만 하면 12억까지 이제 비과세가 나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23년 1월 4일 기준으로 과천이 이제 규제지역에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거주 의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잔금을 치른 소유주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선으로 이제 좀 오류가 있어서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지 실제 거주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년 거주 의무가 있는 곳이 림파밀리에, 그리고 제이드자이가 이제 거주 의무가 있는 거지, 여기 라비에노 1단지, 4단지, 그리고 5단지, 6단지는 거주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소유주의 잔금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이제 2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10일 날 이제 준공이 났고, 이 준공 이후에 이제 잔금을 치른 세대들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 거고, 6단지 같은 경우는 23년 1월 4일 이후에 이제 잔금을 치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 워낙 안 나갔었던 데라 오히려 전세 늦게 놓으신 분들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2년 보유만 해도 12억까지 비과세, 그 전이면은 2년 실거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고, 1단지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상생임대가 원래 원칙은 24년 12월 말까지 계약도 체결하고 임대차 개시도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연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양도세 차이는 이제 양도가액 16억에 취득가액, 이제 취득세 포함해서 한 9억 정도 잡으면 세금이 2억 5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거주를 안 하고 일반 세율로 팔았을 때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 16억, 취득가액 9억 하면 4,5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단독명의 기준이고, 이게 또 공동명의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을 만나서 상담하고 이제 컨설팅 받느냐에 따라서 2억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서진부동산하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뭐 이게 제 프로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제 유튜브도 잘 되고 있고, 뭐 오픈 채팅방 한 1,4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저는 30대 이제 좀 젊은 대표로 2009년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15년 이상 부동산 전문 적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 법과대학 졸업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타 매매거래의 약 80%를 체결한 부동산으로 이제 정확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1만 건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중개사고 0건의 완벽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서 이제 오래 이제 옮길 이유도 없고, 워낙 또 영업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오래 맡기실
부동산을 찾는다 하면 저희 서진부동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법무사 사무실과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투자 상담, 매매, 그리고 등기 업무,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일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분들이 대부분 세금 때문에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특례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좋은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이제 주택 취득 시 잔금을 이제 본인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으로 치른 분들은 이제 상생임대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라비에노 분들이 대부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혜택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전세금으로도 안 되고 잔금 전 계약금 받은 돈으로 해도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장이 되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3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택 취득 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되고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세 끼고 매매하신 분은 상생 임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전 소유주랑 맺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은 21년 12월 20일, 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임대차 계약 5% 이내에서 인상하고 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되며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인 거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냥 5%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렌트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전월세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로 맞게 하셔야 상생임대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5%만 계산하면은 이거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못 받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자료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비에노 소유주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전세 주신 분들은 대부분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렀기 때문에 상생 임대 요건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렀을 경우 상생 직전 계약에 해당이 안 돼서 이게 2번까지도 못 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재계약하는 시점, 그래서 24년 3월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직전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두 번째 26년 3월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상생임대 계약에 해당이 돼서 2년 유지 5% 이내 인상이 되면은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다고 하면 상생임대차 요건에 해당돼서 세 번째 26년 3월 만기 후 양도시 거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부동산들이 뭐 많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전세를 놓으신 분들 중에 상생임대가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재계약서를 써드리면서도 이거에 좀 요건을 맞게 좀 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나중에 매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그래서 24년 12월에서 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 요건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문 10답 이렇게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거는 이제 좀 농지에 대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좀 팁을 드리고자 이제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막으로 대부분 농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6평에서 이제 숙박하는 게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주장했었는데 24년 12월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6평에서 10평까지 주거용 쉼터로 가능하고 농막이 6평이었고 쉼터는 한 10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는 산입되지 않고 잠도 잘 수 있다고 하니 농촌에 있는 농지가 좀 거래가 잘 될 것 같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반대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농촌보다는 저는 서울 도시와 가까운 농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원주택이 집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농지에 이제 맨 땅에 있는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체류용 쉼터만 10평으로만 지어도 충분히 복층까지 하면은 방 2개, 거실,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주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가격이 가까운 가천 의왕이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물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이제 빠르게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든지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여야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주말 체험농장 확산을 위해서 농촌 체류용 쉼터 시행 12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 요건은 부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원 생활을 이제 5도 2촌이 유행이어서 제가 5도 2촌 찍고 있죠. 그래서 제 농지에도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제 1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과천 안양 오픈 채팅방이고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1004로 되어 있습니다. 곧 1500명이 이제 꽉 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과천아빠TV 검색하셔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